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일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700에서 750g짜리 한 송이를 만드는 거봉만한, 자옥만한 사인 송이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커져버리니까 자꾸. 그러니까 안 키우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꽃이 이렇게 나왔어요. 꽃이 이렇게 나왔으면 화수정형을 합니다. 그죠? 화수정형. 통상 내 전체 밭에서 꽃이 한두 개씩 피기 시작하면 그때 화수정형을 하시면 되는데, 화수정형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꽉 뭉쳐있던 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요 사이 공간들이 나타나요. 아, 그러면 그때가 화수정형 하는 시점이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4에서 5cm로 정형을 합니다. 성목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성목 기준. 성목이 뭔데? 전목묘 같으면 3년생 이상, 산목묘 같으면 4년생 이상 수세가 정상적으로 올라온 나무. 한 알 무게가 적어도 14g 이상 나오는 나무. 요게 성목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그거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심어놓고 작년에 심어놓고 화수정형을 4에서 5cm로 하라고 요만큼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년차에 수세가 더 올라왔을 때는 한 알 무게가 7g, 9g도 나옵니다. 캠벨만 해요. 그러면 뭐 한다? 그 놈을 600에서 700g 만들려고 그러면 알수를 몇 개 남겨야 됩니까? 한 70개 남겨야 되죠. 70개 남기려고 그러면 자옥 정도 우리가 남기는 그 수준의 화수정형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2년차 유목 때는 꽃을 좀 더 많이 남겨야 된다. 그렇게 조절하죠. 성목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성목 기준입니다. 자, 5년차, 6년차 돼가지고 나무 힘이 진짜 세지잖아요. 그러면 4cm, 5cm도 길다. 4cm, 5cm 깁니다. 왜냐? 한 알 무게가 14g 할 때는 700g 만들 때 몇 알 있으면 된다? 50알. 한 알이 20g이 돼버리면 40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샤인 알이, 알 무게가 힘이 세지면 25g도 나갑니다. 한 알 무게가. 진짜 손눈깔만해집니다. 손눈깔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뭐 한다? 꽃을 쓰는 부위를 더 적게 가져가셔야 돼요. 적게.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성목 기준으로는 이렇게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은 500에서 600g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확 나옵니다. 이 많은 꽃 중에서 요거만 쓰자니까 문득 드는 불안감. 되겠나? 여기서 힘들어지는. 자, 2년차, 3년차에 웃자라고 질소질 비료가 많게 되면 꽃이 어떻습니까? 꽃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불량꽃송이죠. 이게 왜 불량꽃송인데?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죠? 꽃은 끝이 어때야 된다? 꽃은 끝이 이렇게 뭉치면 안 돼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끝이 뭉쳤죠. 이 불량송이에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확 휘어지면서 끝이 어떻게 됐다? 갈래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요 2년차, 3년차에 수세가 안정화 안 되고 질소질 비료가 많고 웃자라는 밭에서 요런 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런 꽃들은 굳이 요 끝을 쓰지 마시고 뭘 쓰셔라? 예, 요거 쓰면 됩니다. 요거. 직경. 요거 길이가 몇 cm는 돼야 된다? 7cm는 돼야 돼요. 7cm 되나 직경이 하는데 요런 꽃들이 보면 직경이 7cm가 넘어요. 넘으니까 요걸 쓰시면 돼요. 화수정형 하기도 쉽죠? 뭐 한다? 훑어내고 자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한다?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죠? 가위로 잘라버리면.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한다? 불편하답니다. 뭐가 불편하다? 지베렐린 처리를 하려니까 이거를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다 이거지. 힘들다. 인정합니다. 힘들어요. 잘못하다가 또 뭐 한다?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인마스켓 지베렐린 1차 처리는
분무도 괜찮다고 봅니다. 분무. 굳이 안 담그더라도 담그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1차 지배렐린 처리는 뭘 한다? 뿌리셔도 됩니다. 뿌리셔도. 우리 그 참외에서 그 도마토톤 처리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직접 뿌리는 거지. 뿌려가지고 하면은 착화가 잘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경을 많이 쓴다 그런 분들은 굳이 담그실 노력 가지지 마시고 뭐 하셔라? 뿌리시는 것도 괜찮다. 뿌리시는 것도. 봉산에 계시는 어떤 분은요. 봉산에 계시는 어떤 분들은 샤인머스켓 면적이 많으니까 뭐 한다? 1차 지배렐린 처리를 약대를 가지고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루 만에. 꽃을 쫙 펴놓고 뭐 한다? 꽃을 쫙 펴놓고 조금 흐르는 건 흐르고 놔둡니다. 전체 밭에서 어느 정도 폈다 싶으면 약대를 들고 지배렐린을 칩니다. 쫙 칩니다. 그거 물어봤어요. 아이고, 창립이 잘 됩니까? 너무 잘 된답니다. 너무 잘 된답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배렐린이 1차 때 조금 덜 묻어도 창립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뿌리셔도 돼요. 뿌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량송이가 나오면 지경을 쓰셔라. 자, 불량송이를 잘 모르고 화수정형을 해가지고 까딱 잘못했다가 뭘 하신다? 끝을 잘라내는 경우죠. 끝을 잘라내는 경우. 끝을 잘라내면 알속기 많이 해야 되고 노동력 많이 들고 송이 모양 퍼지고 이런 것들이 꼭 1kg가 넘어갑니다. 그죠? 1kg 넘어. 일부러 1kg 이상 만들려고 요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끝을 쓴 경우죠. 끝을 쓴 경우. 끝을 안 잘라낸 경우. 요거는 뭘 쓴 겁니까? 지경을 쓴 경우. 지경을 써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끝을 쓴 경우. 차이가 난다. 요런 것들은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2년 차에. 이런 것들은. 요게 옳게 과일도 안 되면서 나무 수세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꽃이 좀 어설프다 싶으면 어차피 옳은 과일 안 되니까 뭐 해라? 잘라내서 나무 힘만 키워라. 2년차까지는 샤인머스켓이 나무가 힘이 올라오는 식으로. 뿌리가 뻗어야 돼요. 2년차까지는. 그런데 과일을 달아버리면 뿌리가 뻗을 수 있다 없다? 뿌리가 못 뻗으니까 수세가 빨리 안 올라오는 거죠. 수세가 빨리 안 올라오니까 2년차에 이런 거 조금 먹겠다고 3년차에 수세가 많이 안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수량이 줄어들어 버리면 그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차까지는 나무 키우시는 게 집중을 하셔라. 2년차에 되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3년 4년 넘어가야지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포도 알이나 송이는 뭘로 키우는 거다? 지배렐린으로 키웁니까? 비료로 키웁니까? 뭘로 키운다? 수세로 키워. 수세. 나무 힘으로 키우는 겁니다. 수세로. 수세가 올라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역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자옥보다 비료를 3배 많이 해야 됩니다. 3배 많이 해야 된답니다. 3배 많이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옥보다 많이 단다. 자옥보다 양을. 두 번째로 무슨 문제가 있다? 2년차, 3년차까지 아직 수세가 안 올라와서 알이 커질 만한 수세가 안 됐는데 요 놈을 어떻게? 질소질 비료로 억지로 뭘 하려고? 알을 키우려다 보니까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놈들이 진짜 많이 알이 커진다 많이? 실제로 많이는 커지지 않으면서 뭐합니까? 요게 8월달까지 질소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9월달에 비가 와버리면 뭐가 발생을 한다 이게? 열과가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기 생장. 7월 말 이후에 질소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서 알은 조금 키울 수 있지만 잘못하면 후기 생장이 일어나서 샤인머스켓이 열과가 발생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샤인이라고 해서 포도인데 자옥보다 비료를 2배, 3배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억지로 하려니까. 결국 그러면서 뭘 한다? 나무를 망치는 거죠. 2년, 3년 차에 먹으려다가. 그러니까 4년 차에 향이 안 납니다. 방법 없죠. 그 나무는 향이 앞으로 안 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남기랬더니만 어떻게? 꼭 길게 남깁니다. 길게 남겨서 뭐 한다? 불량송이가 돼버리는 거죠. 불량송이가 됩니다. 꽃에 지배렐린이 안 묻으면요. 생장 조절 물질이 묻으면 꽃으로 모든 양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생리적 역할을 합니다. 양분을 쫙 끌어당깁니다. 쫙 끌어당기는데 여기서부터 밑에 끝까지 다 채울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2년차, 3년차까지 힘이 없는데 꽃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요거까지 못 먹는 거죠. 대전 밑으로는 못 먹는 거예요. 서울부터 대전까지만 먹고 부산까지 못 먹으니까 불량성이 나오는 거예요. 잘라야 되죠. 자르는 순간 알속기 노동력 많아지고 삽자도 되고 노동력 많이 들어가고 저품질 되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많이 낭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수 정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화수 정형을 성목 기준으로 4에서 5cm. 어차피 내가 성목 기준으로 내가 쓸 알은 한 송이당 60알을 넘지 않으니까 60알 넘을 일이 없습니다. 샤인머스켓을 700g 만든다 그러면. 그래서 정확한 화수 정형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화수 정형에서 꽃이 다 폈어요. 그런 다음에 지베렐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하셔야 된다? 축장 조절하셔야 됩니다. 창립이 확인이 되면 축장 조절을 하셔야 된다. 몇 cm? 7에서 8cm. 7에서 8cm. 정확하게는 단수로 세죠. 단수. 몇 단? 12단에서 13단을 쓰셔야 됩니다. 13단. 4에서 5cm 남겨가지고 했는데도 요게 지베렐린 처리하고 나면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길어지는 놈을 어떻게? 12단에서 13단 정도를 남기고 날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서글퍼요. 굉장히 서글프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 과일이 수확 시기쯤 되면 요렇게 됩니다. 750g이에요, 이게. 750g.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많이 남기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좌우끝이 화수 정형을 하고 축장 조절을 안 하다 보니까 한 2년, 3년은 무조건 우리가 샤인포도를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요래되게 되면 한 송이가 무조건 1kg 넘어갑니다. 무조건 1kg 넘어가요. 1kg. 1kg 안 될 것 같죠? 1kg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장 길이가 지금 얼마다? 이미 18cm가 넘었어요. 이미 수확기 때 18cm가 돼야 되는데 요 상태로 이 과일이 110일 동안 달려 있어야 됩니다. 110일. 100일에서 110일 동안 요 과일이 달려 있으면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 과일이.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화수 정형에 이어서 축장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축장 조절. 요렇게 축장 조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지 정도 나옵니다. 중지 정도. 이게 이렇게. 자옥하시다 보면 지베렐린 처리해 놓고 요렇게 못 남깁니다. 우리가 자옥은 요렇게 되면 700g이 안 나오니까 그죠? 샤인은 알이 많이 굵어지니까 요렇게라도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동영상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앞으로 샤인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농사 짓는 샤인이 요렇게 커진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오늘 교육받으신 분들은 내가 원래 심은 나무가 4년차 또는 빨리 올라오면 3년차 되면 과일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돼요. 예측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4에서 5cm 남겨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뭘 했다? 화수 정형을 해서 1차 지배를 처리했어요. 1차 지배를 처리했더니만 어떻게? 내가 쓸 알은 40알만 쓰면 되는데 이미 여기에 70알 이상 붙어버렸어요. 70알 이상이 붙어버렸습니다. 그죠? 많이 붙어버렸죠. 그놈을 어떻게 했다? 축장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정형을 했어요. 요걸 정말 서글플 정도로 뭘 한다? 알속기를 확 합니다. 알속기를 확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게 요렇게 굵어지고 요렇게 굵어지고 요렇게 굵어집니다. 요렇게 하고도 15일 이상 더 달리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잘 좀 눈에 익혀 두시면 우리가 요렇게 축장 조절도 못하지만 요렇게 알속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알속기를 못합니다. 요렇게 하면 알이 안 커진답니다. 알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요렇게 알속기를 못 한답니다. 요렇게 알속기를 해놓으면 요 공간을 포도알이 다 채웁니다. 많이 남기면 포도알이 작은 상태에서 채우고 확 줄여버리면 그 상태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절대로 우리가 송이를 키우거나 알수를 많이 남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자, 이렇게 커지는데 한 알이 14g부터 18g, 진짜 세지면 20g이 넘어가 버리는데 알속기 좌우 끝이 대충 합니다. 그죠? 대충 해가지고 봉지를 씌워놔 버렸어요. 그 안에서 박힌 알들이 있으면 봉지 안에서 전부 다 뭐가 된다?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립니다. 알속기는 확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빨리 고품질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자, 여기서 강조드리는 부분. 자, 포도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생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원리는 당이죠, 당분, 당 함량, 탄소입니다. C, 그죠? 질소, N입니다. 그죠? N.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서 당분과 비료 간의 균형. 이걸 유식한 말로 CN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CN율이다. 복잡한 이론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당분은 나무 내의 탄소, 당분은 점점 수학기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발화, 창립, 개화 창립입니다.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쭉. 질소질 성분은 어떻게 된다? 질소질 성분은 쭉 빠져야 됩니다. 요 지점이 어느 지점이다? 요 만나는 지점이 대략 개화기입니다. 그죠? 개화기쯤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창립, 우리가 1차 지배련 처리를 하는 시점부터 약 한 45일 동안 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 다시요. 1차 지배련 처리하고 나서 약 한 45일 동안 우리 지역 노지로 따지자면 양력으로 대략 7월 15일경 7월 10일에서 7월 15일경 요 시기가 1차 과립 비대기 알이 막 커지는 시기. 요 시기 때 뭘 키우느냐, 알을 얼마나 빨리 키울 수 있느냐가 샤인머스켓을 같은 양을 달고도 뭐 하는 거? 수확 시기도 땡기고 당도 빨리 올리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알을 크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비료가 중요합니다. 비료가. 지베렐린이 중요하답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알 수를 빨리 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뭘 하는 게 좋다? 알을 빨리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알을 빨리 키워주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게 뭡니까? 화수정형 정확하게 하셔라. 창립되면 축장 조절하셔라. 알속기는 미친 듯하고 확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내가 쓸 45알에서 50알만 빨리 딱 정하는 겁니다. 요게 빨리 정해지면 알이 빨리 커지죠. 알이 빨리 커지게 되면 7월 중순까지 알을 빨리 키우게 되면 이 뒤로 뭘 땡겨 쓸 수 있다? 이 뒤로 성숙을 촉진시키는 비료 뭐 있죠? 인상, 그죠? 칼슘 이런 종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땡겨 쓸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이 시기 때 알을 잘 못 키우면 8을 넘어가서까지도 뭘 써야 된다? 질소질 비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질소질 비료를 써서 알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 질소질 비료가 결국은 뭐가 된다? 샤인머스켓에서 독이 된다는 겁니다. 독. 왜냐? 샤인머스켓이 질소질 성분에 굉장히 민감한 품종입니다. 작년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나는 500박스 달았고 위에 이웃집은 같은 수령인데도 1000박스 달았는데 누가 먼저 따더라? 이웃집 1000박스 단 사람이 먼저 따는 거예요. 야, 네가 작게 달면은 빨리 딴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당분도 안 올라가고 수확 시기도 더 늦고 돈은 왜 더 안 되나?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질소질 비료, 가리질 비료 언제까지 쓰셨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다가 8월 말 넘에까지 쓰셨어요. 알 키우는 거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R은 많이 안 커지면서 뭐만 밀려버렸다? 뒤에 수학 시기만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소질 비료를 빨리 좀 끊어 쓰기 위해서 R을 빨리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 샤인머스켓에서 품질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무슨 약이 좋습니까? 무슨 약? 약은 농약방에 가면 좋은 거 많으니까 이 시기 때 질소갈이 빨리 흡수되는 거 비싼 거 쓰시면 됩니다. 폴리피드 쓰시잖아요. 그죠? 치오다도 쓰시잖아요. 좋은 거 많으니까 요 시기 때 비싼 거 써가지고 뭐 한다? 빨리빨리 질소 가리질 비료를 빨리빨리 흡수시켜가지고 빨리 알이 커지도록. 알그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방법인데 그 이전에 이런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자, 그러면 질소질 비료를 빨리 끊어서 쓰시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은 농사 지어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틀렸다. 질소질 비료를 끊어버리면 수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달까지 수세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를 써야 된다. 맞는 말씀이세요. 만생종이라서 10월달 수확기 때까지 질소질 비료가 떨어지면 안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다? 요 이후에 질소질 비료, 직접적인 질소질 비료를 많이 쓰시는 거, 그러면 요 뒤에는 뭐 쓰란 말인데, 요 뒤에는 질소기를 조금씩 공급해 줄 수 있는, 뭐 있죠, 우리? 많이 쓰는 거? 아미노산 제제들 있죠, 아미노산 제제들. 예. 이게 조금 더, 힘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뭐 한다? 아미노산 액비를 관제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한다? 끝까지 수세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미노산도 질소잖아요. 질소지요. 그렇지만 질소 함량이 적습니다. 질소 함량이 적어요. 흡수도가 좋죠. 흡수도가 좋아요. 질소질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포도 뿌리나 이런 거에 좋은 유기산도 들어있고 그죠? 일부 미량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제제들을 이 이후에 수세 조절용으로 쓰시면 좋겠다. 힘 떨어지면 안 됩니다. 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직접적 질소질 비료, 유황, 요소, 뭐 또는 많이 쓰시는 폴리피드 이런 것들을 7월 중순 이후에 쓰시는 거는 수확 시기를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기점. 그래서 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셔라? 지베레닌 처리를 딱 해놓은 다음에 뭐 한다? 알속기가 끝이 나면 요 배꼽이라 그러죠. 그죠? 배꼽이 쑥기 들어가야 됩니다. 배꼽이 쑥기 들어가야지 내가 지금 요거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배관리도 잘 되고 배꼽이 쑥기 들어가야지 그 배꼽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알이 커지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질소질이 들어갈 때 확 들어가 줬다가 빠질 때는 빠져줬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인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유박이라는 그 비료를 미끄럼으로 쓰는 것을 그렇게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예. 유박은 뭐다? 유박은 질소질 비료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질소 인산가리가 20kg 안에 7% 들어있습니다. 7%에서 9%까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질소입니다. 질소. 그러니까 캠벨이나 자옥할 때 유박을 많이 썼잖아요. 끝까지 그냥 꾸준히 질소질이만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샤인에는 유박이 적당한 미끄럼으로서의 그게 아닌 것 같다. 그죠? 오히려 부산물 퇴비, 그죠? 부산물 퇴비, 부숙된 거. 아니면 뭐 합니까? 조금 번거로워도 차로 받아 쓰는 소거름.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질소 가리질 비료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지금은 좋은 거 많잖아요. 좋은 비료들 많습니다. 물에 녹여서 주면은 막 3, 4일 뒤부터 막 쭉쭉 흡수되는 것들이 많아요. 조금만 써도.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비료는 그런 걸로 우끄럼으로 주시고, 그죠? 미끄럼으로 쓸 때는 유박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네? 우리 가축분 퇴비나, 그죠? 부숙된 거.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유박보다는 왕겨도 씁니다. 요즘에 왕겨 씁니다. 모래 땅에는 뭐도 쓴다? 미강도 씁니다. 미강도 써요. 미강도 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기다. 그런 것들이 질소질 비료는 적으면서도 토양 내에 뭘 높인다? 토양 내에 부식 함량을 높여서 유기물 함량을 결론적으로 높이는 거죠.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4년차, 5년차 수세가 왕성해지고 나무 힘이 세진 밭에 우리가 유박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유박을 우리가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유박을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샤인 하시면 19집은 요래 만듭니다. 요래 만들어요. 지베렐린 2차 처리해 놓고 축장 길이가 20cm 넘어갑니다. 요거는 무조건 1.2kg가 넘어갑니다. 수학 시기 때. 어떻게 제한하셔야 된다? 2차 지배를 처리하고 나서 축장 길이가 15cm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15cm 안에. 15cm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샤인마스켓에서 800g, 900g 이상을 만들지 않을 그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확한 가수 정의형, 4에서 5cm 성목 기준으로, 그죠? 1차 지배를 처리해놓고는 뭘 한다? 1차 지배를 처리해놓고는 7에서 8cm로 축장 조절, 착립이 확인이 되면, 그때 걷어내셔야 된다. 2차 지배를 처리하고 나서는 다시 축장 길이가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알속기를 확 빨리 해놓고 난 다음에 봉지를 딱 씌우셔가지고 양력 기준으로 7월 중순까지 포도알을 빨리 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샤인마스켓 농사가 잘 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알속기 부분. 알속기는 일찍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알이 뭐 한다? 빨리 커지잖아요.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속기를 언제 한다? 알속기를 2차 지배를 처리해 놓고, 그죠? 사람들 돼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비 알속기라는 개념이 잘 없었는데요. 샤인마스켓에서는 예비 알속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비 알속기가 뭔데? 요런 겁니다. 그죠? 본 알속기 하기 전에 뭐 한다? 요렇게 박히고, 지자리 못 찾는 것들은 빨리 뭐 한다? 빨리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지자리 못 찾는 게 뭔데? 요런 게 지자리 못 찾는 겁니다. 포도는 끝에는 한 꼬다리에 한 알이 맺힙니다. 그 위에는 한 꼬다리에 두 개가 맺힙니다. 그 위쪽으로는 한 지경에 세 개, 위로 올라가면 한 지경에 7개에서 최대 12개까지도 포도알이 박힙니다. 그죠? 이걸 지경이라 그러고, 이걸 과일이 달리는 가지 달려서 과경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1차 지배를 처리를 해놓고 축장 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줄 놓고 있지 말고 2차 지배를 처리 전에 이미 뭐 한다? 이렇게 박힌 거 있잖아요. 박힌 거. 박힌 거는 그냥 무조건 다 빼내셔야 돼요. 박힌 거는. 필요가 없어요. 박힌 거는. 저렇게 박힌 거 있잖아요. 박힌 거는 무조건 다 빼낸다. 그리고 수확기 때 포도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다가, 그죠? 1층, 2층, 3층.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1층, 2층, 3층.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1층 부분. 1층 부분은 어떻게? 위로 솟은 거는 전부 다 뭐 하셔라? 위로 솟은 거는 다 제거하시면 돼요. 위로 솟은 거는. 박힌 거 위로 솟은 거는. 중간 2층은 어떻게 하셔라? 2층은 위아래로 솟은 거를 가급적이면 뭘 하셔라? 제거를 해버려요. 2층 이렇게만 말이에요. 그게 뭔데? 요게 2층입니다. 요게 2층. 어떻습니까? 위아래로 솟은 거를 제거를 했죠. 그냥 이렇게 부쩍을 모양 한 겁니다. 그죠? 위에, 제일 위에 3층은 지경이 2개 내지 3개가 나오는데요. 3개가 나오면 훨씬 더 송이 모양이 이쁜 게 나옵니다. 그러면
3개가 나왔다고 보고 뭐 해라? 밑으로 처진 것들은 다 뭐 하셔라? 다 제거를 해버리셔라. 뭐만? 위에 남은 것만 남기셔라. 요게 사인에서 알속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수학기 때 이게 어떠한 형태로 될 것인가를 머리로 생각하면서 알속기를 빨리빨리 해주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자꾸 포도알을 먹고 있는 거를 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 알속기 개념으로도 해주시면 굉장히 알이 빨리 커진다. 예, 요렇게 알속기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한다? 요게 알이 굵어지면서 밑으로 쳐졌던 것들이 알이 굵어지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지자리에서 굵어지죠. 그러면서도 그게 또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한다? 위에 부분, 요 부분이 굵어지면서 뚜껑이 확 닫히죠. 이렇게 해서 샤인머스켓 과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속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렇게 과방 관리 기술, 크게 키우지 않는 기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습니다. 축장 조절이든 뭐든 알속기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빨리 땡기지면 빨리 땡겨질수록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중간에서 한 번이라도 빠져서 이게 길어졌다. 그래가지고 봉지가 씌어졌다. 그럼 무조건 그게 1kg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송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4년생 이하 4년생 알로는 뭘 키우는 기술이다? 알을 키우는 기술입니다. 4년생 이하는 알을 키우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수세 내에서 포도 알을 키울 것인가? 알이 커져야지 송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수세가 안 올라오면 알이 잘 안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수세라 그러면 알을 얼마나 빨리 키울 것인가? 자, 4년생, 5년생 이상 성목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알을 어떻게 하면 적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때는 수세가 왕성해져가지고, 이야, 이거 제발 좀 안 커졌으면 좋겠다. 포도알이. 이럴 정도로 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4년생 이하가 대부분 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을 우리가 빨리빨리 키울 것인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이걸 잘 고민을 해보세요. 7월 15일 전까지 그렇게 하시면 농사가 잘 됩니다.